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리차 트레이더 백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XRP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현재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현재 2025년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고 2026년을 기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생태계 확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 그리고 2026년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내년 1월 10억 XRP 락업 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 지금 이 기사를 왜 긁고 왔냐면은 이 에스크로 물량하고 락업 해제에 대한 얘기는 항시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대규모 물량이 해제가 나옵니다. 2026년, 그죠? 2026년 1월 1일 에스크로에 묶여있던 10억 개의 XRP를 락업 해제할 예정입니다. 자, 2017년부터 투명한 공급 관리를 위해서 시행해온 정기적인 일정의 일환이죠. 그리고 10억 개 전체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항상 그랬으니까. 리플은 통상 해제 물량의 60에서 80%를 다시 에스크로 재해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만 운영 자금 및 유동성 확보 용도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일부라 하더라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과 변동성 확대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즉 물량이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번 락업 해제는 1월에 시행 예정인 크레티법과 맞물려 있다는 거. 이 법안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서 리플의 락업 정책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체 여부겠죠. 거래소로 이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제 진전 상황에 따라 리플의 재잔금 물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매달 락업 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락업은 다른 코인들의 락업과 개념이 다르죠. XRP는 유동성 때문에 물량을 락업을 해제를 해요. 그리고 다시 에스크로화 시킵니다. 근데 이 락업 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달 사람들이 긴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주제 때문에 XRP의 변동성에 영향이 있을 때가 없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결국 꾸준히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현혹을 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락업 해제, XRP, 너무나 많은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 근데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진짜로 락업 해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이게 아다리가 맞았을 때 상단은 가면은 매도 압력이 나오는데 그때 이거가 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밀렸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럼 하단 있을 때 락업 해제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안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매달 있는 이 주제를 이 기자들은,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매도 압력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매달 나오는 XRP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본 은행들이 XRP 레저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그럴 거예요. SBI 홀딩스를 토대로 해서 이 리플 레저를 일부 은행들이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XRP 레저의 생태계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리플은 아시아 웹3 얼라이언스 재팬하고 웹3 살론과 협력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1만 달러 지원금이 제공이 되면서 XRP 레저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솔루션 개발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점 분야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RWA 있죠. 그리고 신용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상당히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본 은행과 기관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해서 이번 프로그램은 미주오 은행, SMBC 니코증권, 세큐리티 타이즈 재팬 등 일본의 주요 기성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즉 기존 구 핵심 금융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다.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JP모건이라든지. 그래서 리플은 이를 통해서 일본의 견고한 은행 인프라의 XRP를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지표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기간 도입의 확대와 온체인 활동의 감소 뭐 이런 거, 뭐 대규모 파트너십을 늘려가고 있는데 실제 온체인 데이터는 하락세,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TVL이 급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XRP 레저의 디파이 총 예치량이 이제 TVL이에요. 총 예치량이 7월 고점을 봤을 때 1억 2천만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5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6,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 RWA 있죠. RWA. 자, RWA 시장에서 XRP 레저는 세계 9위권입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선두 네트워크와의 격차가 큰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XRP에 대한 생태계 확장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거는 결국 지수다. 어떤? XRP 지수. 뭐겠어요? 시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긍정적인데 왜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전략적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번 프로그램은 리플이 일본과 한국 개발자를 위한 10억 XRP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전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예요? 동아시아권에 가장 잘 나가는 국가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금융 XRPL을 빠르게 확장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일본이야 당연히 금융 강국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거.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여러분들도 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이러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게 잘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보다 더하죠. 자,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그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계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즉 뭐겠습니까? 금융의 전통성과 네트워킹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 결국 전 세계 테스트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 한국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XRP 차트를 좀 볼게요. 사실 XRP 차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딱히 뭐 특별히 큰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계속 32평 기준으로 단기 7일평의 변동성만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다는 점. 여전히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아서 시장 자체에 강한 수급을 끌어들이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선물 있죠, 선물 투자에 대한 흐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현재 현물로 인해서 수급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지금 투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선물 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숏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향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깨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미결제 약정들이 하방에 엄청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걸 깨줘요. 역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이 튕기는 경우는 빅 이슈가 나왔을 때. 요때가 뭐예요? 바로 미중 관세 100%대 전쟁이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긴 했어요. 이렇듯이 호재성으로 뭔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하방 숏을 압력을 가졌던 미결제 약정들이 다 털리는 청산이 되는 과정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겨요. 자, 여기도 봐봐요. 제가 한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전혀 하락할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중 간의 관세 전쟁 100%짜리 이 빅 이슈가 터지고 나서 방향성이 꺾였죠. 그죠? 이렇듯 방향성이 꺾이는 빅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시장의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숏 물량들이 청산이 돼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청산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잠깐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비트코인도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XRP보다는 좀 낫죠. XRP보다는. 왜냐면 방향성이 이게 아니라 횡보잖아요. 그죠? 횡보의 흐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매도 압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리면 떨고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떨굴 겁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계속 반복을 하다가 뭐가 발생이 된다? 바로 거시경제의 빅 이슈가 나오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간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2026년 1월 달에 그 법안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일정이 그게 하나가 있어서 지금 당장 막 엄청난 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뭐 아니면 이제 트럼프 아니면 파월의 뭐 발언 이런 건 진짜 이벤트거든요. 도깨비 이벤트. 그렇듯이 실질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는 1월 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점. 하지만 그런 빅 이슈는 결국 기대감을 만듭니다. 언제? 1월 달부터. 2026년.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회에 대한 투자적인 부분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계좌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의 좀 보다 나은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어떤 투자 방법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를 많이 길게 보냈다면은 저도 이번 시기로 통해서 한번 시원하게 졸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코인은 지금 추천해드릴 코인이 아니에요. 코인을 드릴 비교 대상이 될 코인입니다. 자, 보시면 상장하고 하락 후에 긴 시간의 횡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참고로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2022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구간이 2024년이에요. 여기서 요까지가 2년입니다. 2년. 이해되시죠? 이 코인은 장기간 매집의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골드 크로스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시세가 동반이 됐다. 자, 바로 이 코인이 뭐냐? 빗썸에도 있습니다. 바로 게이머 코인이에요. 게이머 코인. 자, 이 코인은 장기간 횡보 이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십자가 시그널과 3박자 매매가 떨어지면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이요. 6,745%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머 코인의 정보를 보시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입니다. 그리고 EIC20의 토큰이에요. 그만큼 이더리움 기반의 테마 코인은 한번 장기간 매집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 드릴 코인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앞전 게이머 코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상장하고 시원하게 빠진 다음에 2023년부터 지금까지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2025년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시그널이 보이죠? 이 십자가 시그널이 심지어 앞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횡보의 흐름 안에서 상당한 거래량들이 나왔다는 건 세력들이 꾸준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026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코인 역시 아까 게이머 코인과 똑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 장기간 매집이 되면 상당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같은 경우는 6,7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번 코인은 아까 그 게이머 코인보다 더 긴 시간 매집을 한 코인이에요.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했다는 거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그만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자, 이렇게 볼게요. 보유와 유통 개념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본으로도 상승이 빵빵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만큼 크게 긴 시간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끌어당길 때 사용되는 이 유통 자금 역시 제법 크겠죠. 작은 유통 물량을 가지고 큰 운영 자금을 사용해서 끌어올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아까 졸업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만약에 게이머 코인을 미리 소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졸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이거죠. 저 역시도 이번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상승할 건지 솔직히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일단 기본적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어차피 저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 현재 여기서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얼마나 오를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죠? 그럼 너도 나도 달려들겠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다고요. 그럼 수급이 꼬입니다. 그죠? 그럼 세력들이 올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유는 할 거예요.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무료로 공유할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할게요. 근데 신청도 모든 분들한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어차피 2025년 연말이에요. 그죠? 선물이란 개념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딱 남은 12월 달까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선착순 딱 100명만.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에게만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딱 12월 말까지만. 아시겠죠? 근데 빠르게 100명이 넘어버리면 오늘 그때 가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유통물량이 적어버리면 서로 피치 안 좋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00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010-5890-6321 010-5890-6321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정말 2026년 여러분들 대박나게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선물이라고 빠르게 보내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